네, 자, 이번 시간은 당좌자산, 지금까지 배운 당좌자산에 대한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 총정리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이론 시험 8문제, 실무 시험 12문제 요거 하나씩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현금, 뭐 당연히 현금 들어가고요. 보통 예금, 현금이나 다를 바 없죠. 단지 계정금만 따로, 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따로 적는다 그랬고, 자, 당좌예금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으로 회계상 분류를 합니다. 근데 비품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이거는 1년 이상 우리가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거래처의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판매 금액의 10% 그러면 50만 원이 되겠죠.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는. 그래서 이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 그러면 자,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으로 기록하죠. 부채.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5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또 나왔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 주화와 지폐 현금이고요. 타인 발행 수표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죠. 단기 매매 증권은 이거는 당좌 자산으로 들어가지 현금 및 물론 당좌 자산 안에 현금의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차변에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 자, 상품을 매입하고 그러면 차변에 이거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자기업 수표를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아닙니다.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에 뭐예요? 지급업, 현금이 아예 없습니다.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인 발행 수표를 받다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에 뭐예요? 상품 매출.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약소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을 현금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기초재고액, 요거는 뭐냐면 작년에 외상값 수금 다 못한 거.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자, 그 다음 외상으로 매출한 거 증가죠.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겠죠. 근데 회수액, 요게 좀 이상하죠. 외상값 수금했어요? 그럼 외상값이 감소가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얘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환입, 애누리, 대손은 못 받게 된 거. 자, 그래서 요것들은 전부 다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회수액이 대변으로 가야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거래처별로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보조장부. 자, 상품을 외상으로 했다 하면 거래처별로 기록하는 게 거래처 원장 또는 매출처 원장이라 그럽니다. 이게 처는 이거 매출 판 거, 처는 고처자 한자로. 그래서 매출한 거래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랑 같은 뜻이에요. 요게 거래처 원장. 물론 거래처 원장 가보면 여기에는 매입 거래처가 있고 매출 거래처가 섞여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매출 거래처 원장. 왜냐? 매출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매입했을 때는 매입처 원장 또는 거래처 원장 안에 매입 내용들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매출장은 외상으로 팔았든 현금 받고 팔았든 어음받았든 전부 다 매출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이건 재고 파악을 하는 장부. 매입처 원장은 매출처 원장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 20만 원을 기일 전에 자기합수표, 타임 발행 수표로 받았다. 올바른 분계. 자, 받을 어음 20만 원을 기일 전, 여기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만기일 돼서 현금으로, 돈으로 이렇게 교환될 줄 알았더니, 자금 여유가 있는지 미리 해주겠대요. 뭐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만기일 이전에 바꾼 겁니다. 뭘로? 자기합 수표로, 타임 발행 수표로.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거고 받을 어음이 없어진 거죠. 현금이란 자산 증가. 그 다음 받을 어음 없어지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받을 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은 아까 외상매출금처럼 받을 어음은 자산입니다. 증가 차변, 감소 대변. 그래서 작년에 어음을 받아서 아직 날짜가 안 돼서 만기일이 안 돼서 현금으로 교환 못한 거, 정기월에게 어음을 받은 거,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요거는 어음 대금 회수됐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배세양도 하는 거, 부도가 났을 때 빼고 나머지 미회수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어음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건 전기월액하고 수취액이죠. 그래서 뭐예요? 4번이 정답이 되고 부도, 배세양도, 어음 대금 회수는 대변에 기록되는 상황입니다. 받을 어음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이론 시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서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 시험 12문제 분개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13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 거래명세서 있습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거래명세서를 봤더니 총 공급가액이 1,9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고, 그럼 나머지는 900만 원은 외상 뭐예요?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분개하면 자, 우선 대변의 상품 매출 먼저 하겠습니다. 401번이죠, 이거. 상품 매출 아까 얼마? 네, 1,900만 원이죠. 그리고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외상 매출금 900만 원. 자,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거래처 반드시 들어가야죠. 어디예요? 자, 아까 명세서를 봐야죠. 명세서 보면 여기 있죠. 오션 상사. 예. 이거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공급받는 자를 봐야 됩니다. 공급하는 자는 우리예요. 우리고 공급받는 자. 그래서 오션 상사. 예. 오션 상사.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9월 17일 남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부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요거를 배서양도하다 어음을 넘겨버린 겁니다. 대신에 외상값은 갚은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외상 매입금 이거 거래처 잘 확인해야 됩니다. 100만 원. 근데 이 외상 매입금은 어디예요? 남부 상사입니다. 남부 상사. 자, 근데 외상값을 갚았는데 갖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받을 어음 100만 원. 근데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서부 상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달라요. 서부 상사.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아차면 실수합니다. 요거 조심하고요. 자, 아이고 분필이 왜 떨어지니?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입니다. 어, 10월 2일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되겠죠? 상품
자, 금액은 300만 원. 됐고요. 자, 그다음 대변에 대금을 줘야 되는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업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다. 그러면 받을 넣음 200만 원. 100만 원이 모자라죠. 자, 이거 거래처부터 어디에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로부터 보관 중인 거 요거 배서 양도했고 나머지 잔액 100만 원이죠.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100만 원. 요거는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누구한테? 춘천 상사한테. 춘천 상사 거래처가 바뀝니다. 요거 조심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8월 13일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상사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죠. 대금은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받을 어음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자, 금액 500만 원. 거래처는 동양상사.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되겠죠? 500만 원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8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이 약속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입하고 매각거래 팔아버린 걸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받을 어음을 아예 팔아버린 거니까 없어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800만 원. 자, 거래처 경기상사가 발행한 거죠. 경기상사. 자, 조심해야 될 거는 할인료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요게 매출채권이죠.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은 어떻게? 어음을 팔아버렸으니까 처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 것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750만 원은 당좌예금 75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은 아까 이야기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아이고 길어요. 손 아프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7월 19일 한세 상사로부터 받을 어음 1,000만 원이 만기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한꺼번에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수수료 빼면 얼마예요? 995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995만 원. 그리고 5만 원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수수료 비용 요거 831번을 쓰면 돼요. 수수료 비용. 자, 831번 쓰면 됩니다. 5만 원. 그리고 자, 받을 어음은 없어지죠. 받을 어음 1,000만 원짜리 없어지고. 자, 거래처 입력해야죠, 이거. 한세 상사.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어, 9월 6일 11 상사의 외상매입금 17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그러면 외상값 갚고 받을 어음은 없어지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얼마죠? 17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적어야죠. 11 상사. 대변에는 받을 어음 170만 원. 자,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대한무역입니다.
대한무역에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10월 2일)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200만 원을 배에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자, 두 가지 받을 금 지급금 두 개 생기죠. 우선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300만 원. 그 중에서 자 어디 갔어요? 200만 원짜리 어음으로 일단 배서 양도하고 그러면 받을 금 없어지죠. 받을 금 200만 원. 자, 요 거래처 청주 상사.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그렇죠. 지급어음이 되겠죠. 100만 원. 자, 요거는 누구한테? 춘천 상사 거래처가 춘천 상사에서 거래처가 바뀝니다. 주심미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네, 맞죠? 이거는 문장이 아주 길어요. 10월 23일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5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료 15만 5천 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나올 거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쭉 가다가 계정 과목으로 쓰고 동그라미 탁탁 쳐놓으세요. 그럼 금방 붕괴가 됩니다. 할인된 어음은 매각 거래로 처리해라. 자, 차입 거래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받을 어음 없어진 것부터 할까요, 이번엔? 그러면 받을 어음 없어진 거 대변에 기록하죠. 받을 어음. 어음이 얼마짜리? 500만 원을 없애주고 거래처는 자,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인천 상사. 자, 매각거래로 이건 처리됐고요. 그 중에서 15만 원을 할인료 뺀 나머지 그럼 얼마예요? 제가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484만 5천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484만 5천 원 그리고 할인료 15만 5천 원은 매출채권 받으러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15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맞았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7월 2일입니다. 진흥상사에서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것만 해주면 되겠죠. 상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100만 원. 그리고 먼저 지급한 거. 자, 지급한 거 선급금이죠. 선급금 100만 원.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적어줘야 됩니다. 진흥 상사.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11번 11월 12일입니다. 성일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총 525만 원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5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겠죠. 돌려받았으니까. 단기 대여금 500만 원에 25만 원은 이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죠. 이자 수익 2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들리죠. 왜? 여기 거래처 들어가야죠. 성일 상사. 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8월 11일 가락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 매입하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 우선 상품 매입부터 적겠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 340만 원. 그럼 돈 줘야 되는데 그 중에 30만 원은 이미 지급했었어요. 그러면 선급금이라는 자산 없애주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30만 원. 그러면 나머지가 31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했습니다. 보통예금. 요것도 거래처 적어야죠. 선급금 어디예요? 가락 유통.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 31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입력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한 화면은 뒤에 정답 및 풀이에 다 있습니다. 제가 화면 캡처 받은 거 여러분도 직접 한번 입력해 보고 혹시 실수한 거 있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당좌 자산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당좌자산은 끝났고 재고자산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재고자산이 분기법, 총기법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자산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회계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요쯤 왔어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재고자산 쪽입니다. 특히 1급 쪽 가면 더 어렵습니다. 재화의 판매 수익의 인식 시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2급에서는 요 재고자산을 잘 익숙해 놔야 학습을 해 놔야 1급까지 가는데 좀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만 끝나면 수익비용은 자본하고 수익비용은 좀 쉬워요. 자, 그래서 미리 한번 재고자산 172페이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